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논제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바르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MO란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LMO의 이용이란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MO 기술은 미래에 더욱 심화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미국 인구 센서스국 산하 국제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구가 9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농작물 경작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녹색혁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볼로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업이 유기농 식품만 심을 경우 65억 인구 중 40억 명밖에 먹을 수 없다. 즉 LMO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인구수에 걸맞는 식량 생산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에 있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A 같은 그런 영양소의 함량을 높인 황금살처럼 성분 조작을 통해 영양소가 더 풍부한 작물이 개발될 경우에는 식량 문제 해결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LMO의 이용은 에너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있는 석유, 고갈되려면 약 40년, 석탄의 경우 약 120년이 정도의 여유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는 현재 교통수단,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그 인프라를 만족하는 수송용 연료로서 가장 적합한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을 뿐더러 생산 과정에 있어서 CO2의 감소량도 경유에 비해 더 큽니다. 둘째, 바이오 에너지 기술의 확보는 석유 에너지 산업에 맞춰서 그 파격적인 파급 효과도 불러일으킵니다. 셋째, 무엇보다 석유 에너지와 달리 중동같이 이런 석유 에너지 생산이 한정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 그 생산량이 석유 에너지에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LMO 기술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면 바이오 연료,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MO 기술의 이용을 통해 식량 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LMO 기술은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의 바람직한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MO의 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이론자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서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하고요.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인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 및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환경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환경적 포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LMO를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저희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세 가지 측면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새로운 환경적, 인체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LMO 생물의 등장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슈퍼 잡초의 등장이나 생물종의 감소 등의 환경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캐나다 생명공학 행동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충 저항성 GM 작물에 내성이 발생한 해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글라이포세이트라는 살충제의 내성 GM 옥수수와 함께 이용된 글라이포세이트로 황제나비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개체군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적 부작용은 인간에게
인간에게 유해 성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위험한 생물 농축 형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다고 확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입니다. LMO 위해성 평가는 확률적인 결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해성 평가의 방법은 위험과 발생 확률이나 노출의 값을 곱하여 구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안전성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해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안전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나도 이릅니다. 또한 LMO의 검증의 역사가 짧아 장기적인 사용이 인간에게 끼치는 위험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위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에 의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LMO 특허권을 가진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여 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조약에서 명시된 선진 다국적 기업들의 생물 자원에 대한 특허권 보장 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LMO 특허권이 독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개도국과 선진국의 불평등한 종속관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년 안에 허덕이는 개도국을 상대로 특허권을 독점한 선진국의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일어난다면 종자의 종속관계는 결국 경제적 종속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LMO의 발전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혹은 이미 드러난 위험성을 무시한 채 LMO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인류의 미래와 인류의 터전이 될 자연을 건 무모한 모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의 입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의 글차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MO의 문제점으로 생태계 교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생태계 교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생태계 교란은 생태계에 이미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종이나 돌연변이가 발생함으로써 생태계의 원래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갑자기 어떤 독성을 가진 곤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곤충을 발생했을 때 그 곤충이 인간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식물과 또 타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많은 종들과 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자연 순환 체계는 원래 그 순환을 잃고 균형을 깨트리게 된다는 말씀. 자원순환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이요? 예. 네, 자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석유나 석탄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상태도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잡초와 그 생태계 교란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슈퍼잡초는 아시다시피 제초대 내성을 가지고 있는 변형 생물입니다. 네. 제초대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잡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고, 결국 그럼 환경에 있는 더 많은 제초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LMO와 슈퍼잡초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닙니까? LMO와 슈퍼잡초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LMO로 슈퍼잡초가 생겨나면 결국 우리 LMO의 최종 목표는 제가 물어본 건 그것이 아니라 LMO와 슈퍼잡초가 어떠한 네, 연관관계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MO의 최종 목표는 환경 보전과 식량 자원의 확보잖아요. 근데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경 보전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죠.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식물의 경우에는 제초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초제와 LMO와 지금 슈퍼잡초의 연관성을 여쭤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초제 저항성 식물은 제초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퍼잡초는 어떠한 원리로 생성되는 것입니까? 슈퍼잡초는 지금 제초제 저항성인 GM 작물을 기르게 되면 제초제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초제를 투여해도 그 작물은 적지 않고 주변에 있는 풀들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제초제 저항성은 잡초 생체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LMO의 외부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LMO로 인해 발생하는 제초제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거죠. LM으로 어쨌든 슈퍼잡초 생체 내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리포사이트 사용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글리포사이트가 뭔가요? 글리포세이트는 살충제와 제초제. 그렇다면 살충제와 LM은 다시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충제와 LMO 계속 그렇게 연관을 짓지 마시고요. 살충제와 제초제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LMO가 어떤 영향을 있는지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살충제가 계속 사용이 되게 되면요. 살충제는 우리가 작물에게 끼치는 해충에게 그 해충을 저지하고자 한 건데 해충이 아닌 오히려 다른 생물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LMO를 소수의 기업이 독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시를 하셨는데 이를 종자의 무게라든가 이런 용어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를 극복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5월 26일 미국과 캐나다의 8명의 민간인 농부들이 직접 자발적 투자를 통해 GM 사과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기업에서 생산했더라면 1억 3천만 달러의 비용을 소요하는 그러한 연구였으나 네, GM 사과가 농부들이 개발함으로써 조금 더 낮은 금액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고 그 주권들 또한 농부들에게 속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종자의 무기화의 극복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자의 무기화는 이미 그 농부들은 그 정도의 기술 수준과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술, 그 자본조차 없는 나라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정의하실 때 미래 세대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정의도 포함되어 있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 세대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MO가 말입니까? 네. 지금 현재 지구는 방금 전에 저희가 입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억 명의 인구를 유기농 상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 식량의 부족을 해결하려면 LMO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기농의 경우에 40억을 말씀하셨던 거는 LM으로 키우면 더 많은 인구 수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죠. LMO 이용을 통해서.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인구가 LM 작물을 통해 덕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LMO 먹고 어떤 사람은 LMO가 아닌 것만 먹으니까 그러한 통계자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LMO의 생산성 증대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식량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식량의 부족이죠. 식량의 부족이면 결국 지금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식량이 불공정한 분배 문제인데 식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LMO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배 문제만이 지금의 식량 부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적 한계도 문제지만 지금 잉여 생산물이 남은 상태에서 국가들끼리 교류와 또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LMO로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잉여 생산물의 존재만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식량 부족의 가장 메인인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식량의 절대적 수의 부족 그리고 기후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LMO 기술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저희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들어주셨던 것이 에너지 문제 해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종자를 더 심화되잖아요. 이 바이오 연료를 수확할 수 있는 옥수수를.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의 경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경지 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 개발 용지를 더 포기하게 되고 주택 용지를 포기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석유의 고갈은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LMO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석유가 감소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석유를 사용하고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120년, 40년의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을 넘어선 기간까지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바이오가 어쩌면 주 연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그러한 축적성 질문을 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LMO, 네, 그래요. 네, LMO가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생산 과정 중에 CO2가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사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비교 사례는 다음 반박 때 제 발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편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GMO 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 맞습니다. GMO 에너지가 결국 환경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못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가 LMO를 제시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럼 기술적인 한계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거죠? 기술적인, 그러니까 LMO 그 자체의 문제 말입니까? 아니요, 이 LMO 자원의 편제성을 극복하는데 그 편제성이 극복되려면은 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동등한 기술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런 자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동처럼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그것을 팔아서 중동의 사람들을 먹고 사는 거죠. 하지만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LMO 기술을 통해 척박한 지역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원의 편제성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이러한 균등한 자원의 분배는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희 반대 찬성 측은 말씀드린 바입니다. 네, 그럼 기술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마지막에 기술적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GMO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신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종자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바이오매스 작물을 심고 그들의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편제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리포사이트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슈퍼잡초가 생기는 것을 LMO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LMO의 목적은 적은 농약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라운드업 레디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으로 잡초를 제거할 때의 문제점, 인적 자원의 부족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제초제의 사용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LMO의 독점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종자가 무기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오늘날 방금 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GM 사과의 예시와 같이 농부들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GMO를 개발하는 사례 또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을 저희 찬성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LMO를 지속 가능한 발전 수단의 긍정적인 바람직한 수단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제가 교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찬성 측에서는 식량이나 또 그 작물 또 에너지 자원의 편제성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LMO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재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LM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학자와 또 그만큼의 연구 또 그만큼의 기술력과 자본이 충분히 받쳐줘야 LMO를 안전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찬성 측에서는 편제성이나 또 LMO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고는 말하셨지 정작 그 기술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단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GM 사과 예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고요. 자본이나 그 정도 기초적인 기술조차 갖춰지지 않은 진짜 LMO 기술에 손길이 닿으려는 나라에서는 결국 LMO가 그 실효성을 잃어버린다면, LMO가 효과를 잃어버린다면, LMO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게 된다면 LMO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의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기농 작물만 재배했을 시 60명의 인구 중에서 45억 명? 맞나요? 네, 45억 명의 인구를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LMO 작물과 또 유기농 작물, 또 농약 작물 등 여러 작물이 혼합돼서 재배되고 있는 지금 지구에서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상추 한 명씩 굶어 죽는 또 영양 실종으로, 영양 부족으로, 영양 결핍으로 굶어 죽는 또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도 또 저희 식량의 순환도 그렇듯이 지금 많은 대기업들 또 자본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선진들에 국한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종속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개도국들이 그 이유로 인해서 개발을 제한받고 있고 또 선진국의 후원 없이는 살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계점을 넘어서 재배할 수 있다는 점, 또 뭐 에너지 원으로 LMO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모두 긍정적인 측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지역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때 LMO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LMO를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교차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반대 이 발제자께서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식량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다가 뒤에 가셔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분배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좀 반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LMO, 그러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LMO로 종자 기업들이 독점을 한다는 그런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거기 들어가 보면요, LMO Q&A 용어집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LMO 작물 재배 면적의 92%가 특정 7개국이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반박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LMO와 제초제 연관성이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회 시스템, 제초제 문제, 굉장히 약간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추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발생한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LMO와 본질적으로 연관된 그 문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피폐해지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LMO 생물의 등장으로 슈퍼 잡초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근데 이 슈퍼 잡초가 도대체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일어난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LMO 작물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생물이 발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성 발생 원인 자체가 농약을 뿌려서 그 농약에 대한 내성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인지 LM 작물의 그런 유전적인 변형, 그 기술, 그 본질적인 그 문제 때문인지는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의가 있으시다면 반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0% 이상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LMO에 의한 것이 맞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입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캐나다 생명공학 행동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GM 작물에 내성이 발생한 그 해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LM 작물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고요? 네, 거기에 내성을 가진 해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문제, 그러니까 저희는 GMO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LMO,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좀 더 넓은 범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문제, 이건 약간 식량 문제, 그 안정성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오 에너지 고갈, LMO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어떤 것을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LMO로 인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LMO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가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다른 LMO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재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LMO,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그 본질적인 문제 들어가면 바이오 연료가 석유 고갈에 있어서 유일한 그 수송용 연료로서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시스템 인프라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송용 연료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석유 고갈이 될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네, 그것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하실 거라 믿는데 이 과정에서 석유는 사실상 수송용 연료로서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됩니다. 휘발유 아시겠지만 뭐 휘발유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수송용 연료, 그러니까 즉 석유가 고갈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교통수단이 없어집니다. 연료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저희는 대체 에너지로 바이오 연료를 제한한 것이고 이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곡물 생산량이 높아야겠죠. 이에 대해서 저희는 LMO 기술을 도입하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상으로 대처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기술적 한계를 가진 곳에서도 종자 무역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기술적 한계요? 네,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 곳에서도 종자 무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종자 무역을 통해서 그걸 수입해서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기술적인 그러니까 LMO 자체를 그 기술을 생산할 수 없는 나라에서도 종자 구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혹은 아니면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나 가졌다던가 하는 것도 포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딱 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를 가진 곳에서 종자 무역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적 한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자급자족을 하지 못해서 현재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걸 수입할 수 있는 뭐 돈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역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왜 LMO 기술을 지지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노벨 평화상, 녹색 혁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볼로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지금 유기농으로 먹여 살리면 40억 명. 근데 저희는 이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LMO 기술이 없다면 당연히 이 식량 생산 제대로 되지 않겠죠. 현재도 LMO가 시판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40억 명만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있다면 과연 지금 그 말씀하셨던 피해자들 피해받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LMO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뭐 유기농 작물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LMO 작물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식량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면 사실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그냥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재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작지 면적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LMO 기술 자체가 지금 LMO 기술이 도입된 지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생산량 증대. 이에 있어서 재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LMO 기술을 통해서 식량 생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LMO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LMO 기술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LMO를 사용해서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시중에서 계속 시판되고 있는 LM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 저항성이라든가 뭐 해충으로부터 이렇게 저항성을 가진 것, 그리고 더군다나 생산량을 증대시킨 LMO들이 많습니다. 이로 봤을 때 생산량이 당연히 자연 곡물에 비해서 증대된 것은 분명합니다. 생산량이 증대되는데 왜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요. 그게 존재할 가능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교차 조사 정말 잘 이렇게 서로 잘 주고받을 것 같고요. 좀 찬성 측 요약과 재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께서는 저희에게 LM 기술, 그러니까 그 한계성, 그리고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분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 재분배 문제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재분배 문제로 인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 본질적인 것, 식량 생산량 그 자체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인구, 제가 아까도 입론에서 말씀드렸지만 90억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있어서 저희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둘러싼 그런 좁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시한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MO 기술 없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죠. 그 한정된 그 생산된 곡물을 가지고 과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작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과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상위 계층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현재 세대 필요를 만족하면서도 미래 세대 필요를 만족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LMO 기술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 세대의 필요도 만족을 할 수 있었을지, 그거 없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곡물 생산량은 더욱더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지 면적이 20세기 중반에 비해서 경작지 면적은 겨우 19%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구는 132%가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죠. 따지자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인 것과 산술급수적인 것, 우리는 이 그래프의 차이를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도 우리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 LMO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있는데 수송용 연료로는 바이오연료가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각광받고 있는데 바이오연료를 살리려면 LMO 기술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40년의 에너지 고갈로 우리 미래 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찬성 측께서 저희 측에 말씀해주신 현대세대의 LMO가 끼친 좋은 영향이라던가 미래에 작용할 좋은 영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아. 아까 슈퍼 잡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슈퍼 잡초를 언급한 이유는 그 내성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제초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의의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걸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미래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말 때문에 쭉 그냥 이용이 됐었는데요. 17년 후에 인간에게 야구병이라는 병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위계층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위계층이 여러 가지 분배 문제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LMO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상위 계층이 과연 LMO 종자가 이렇게 제공되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LMO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인정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바람직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발제와 급차 조사, 재반박, 반박 모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은 오늘날 인류가 대두한 식량 문제 해결책으로 LMO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근거들을 제시했고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을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저희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 또한 LMO에 찬성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도 찬성 측은 반대 측은 인정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의 발제 중 뭔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고 저희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잡초와 농약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요. 슈퍼잡초는 그 생체 내에서 자신이 저항성을 가지면서 생성되는 것이지 LMO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많이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통계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고 LMO는 본질적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로 농약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서식지 파괴 사례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안정성의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LMO 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LMO 회사의 종자 독점에 대해서도 오늘날 GM 사과와 같이 우리 민중들은 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자생할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 기업의 종속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 또한 이러한 태도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우리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을 믿던 우리들은 이제 오늘날 문제가 생기면 과학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과학에 존재합니다. 이를 LMO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명했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희 찬성 측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LMO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찬성 측의 이반 그리고 지금까지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LMO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이나 저희 반대 측이나 모두 LMO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인류가 미래에서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지구 생활을 또 우리가 과학을 이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 LMO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LMO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기초 지식이나 기술력이 없이는 쉽게 사용할 수 없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저희들도 잘 아직 모르고 있는 미궁의 그 물체 기술 그리고 학문입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기초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LMO 분야뿐 아니라 아직 사회나 과학이나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또 기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식량 자원을 확보해주고 또 그 나라가 자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목표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저 지금 LMO를 우리가 개발했으니 LMO를 써봐라 하고 준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도 아프리카인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고 공기놀이를 하고 놀았다고 했습니다. LMO는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학습되어지지 않은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는 돌멩이 또 쓸모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LMO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룩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려면 LMO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또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찬성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이 지금 우리가 실효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정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중과 심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저희들이 꿈꾸는 미래는 결국 모든 인류가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모두 평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LMU가 긍정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해야지 지금 우리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지식이 또 그에 대한 교육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마지막 축변 마치겠습니다.